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 8쪽 아래에 있습니다.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노력이라는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려고 하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과 기쁘게 맺은 약속들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2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셀프북 코칭 모임에서 2월 달에 선정된 도서는 바로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네, 이 책은 작가의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서문의 글이었는데요. 들어가는 글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목차가 적혀 있는데 5개의 가치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첫 주차에 읽었던 부분은 1부 자발성과 2부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던 문장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은요, 16쪽에 있습니다. 16쪽. 제목은 생각의 순간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자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한다. 나의 육체는 항상 나와 함께하기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내 안에 담긴 생각은 화석처럼 굳어 있다.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거나 마주하는 일은 어색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책에서 발견한 좋은 글귀를 옮겨 써보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 위해 강연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조금 더 투자한다면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다. 몰랐던 진심을 낯선 환경에서는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어떠셨어요? 자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려면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는 거. 네, 우리 셀프북 코칭도 이 정서에 있죠.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그거 맞는 말인데,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나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으니까, 오히려 언제라도 가능하다 싶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그러니까 자꾸 나는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담긴 생각들이 화석처럼 굳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네, 작가 역시 자기 자신과 좀 더 대화를 잘 나눠보고 싶어서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7년 차일 때 다음 인생 행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아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8박 10일간 긴 휴가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계속 마음속 울림보다는 바깥으로, 바깥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려고 해도 심오한 사유는커녕 허세와 치기로 이 멀리까지 와서 혼자 커다란 침대를 차지하고 누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청승맞게 느껴졌대요. 오로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딘가에 가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 예전에 어떤 책에서 나눠드렸던 문장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곳에 가도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여전히 거기에 내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글로도 한번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4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스코틀랜드에 자기 변형게임 공부하러 갔을 때 너무 불안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이었는데 그냥 영국 땅 밟으면 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영국 안에 있는 걱정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나다. 이제부터 집중해 생각하자고 해서 바로 생각을 길어 올릴 수도 없다. 그 생각은 자칫 당시 분위기에 휘둘린 감상일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행동을 하면서 생각이 따라서 정리되었다. 그때 청승맞은 여행도 그저 생각을 비우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고, 깊은 생각은 돌아온 후 새로운 일의 가능성을 손수 알아보려고 움직이면서 비로소 자극받아 꿈틀대기 시작했다. 나의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나의 밖을 둘러봐야 했던 것이다. 일단 어쨌든 움직여보는 것의 중요함을 동감했다. 게다가 생각하는 것에만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자칫 행동하지 않을, 움직이지 않을 부정적인 이유를 만드는데 생각이 더 쓰인다. 나한테는 무리니까, 난 이것밖에 못하니까 라며 스스로에 대한 선입견을 만든다.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를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나에겐 뭐가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가면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다.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그게 무난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기도 전에 아니야 됐어. 나 따위가 뭘 이라며 부푼 마음을 누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자신의 수준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한테는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용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을 일으킨 다음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선만 긋는 것과는 다르다. 확고한 생각이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된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 보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용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어, 어떠세요? 물론 2026년에 저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일단 움직여보는 것의 중요함. 건강이 중요해. 나 요즘 너무 운동 안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시간에 일단 운동화 신고 집 앞 슈퍼라도 다녀오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코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이렇게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치님, 제가 전문 코치로서 잘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코치로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제일 자주 답하는 것은요. 일단 코칭을 해보세요. 일단 코칭 교육을 뭐 특강을 뭐 두세 시간짜리를 듣든 20시간짜리 기본 교육이라도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코칭 실습을 뭐 15분, 20분 일단 해보세요. 이 책의 표현으로 치면 그냥 그 상황에 나를 넣어보고 리트머스 역할을 보는 거죠. 실습을 15분 정도 해보니까 너무 희열에 가득 찼어. 너무 좋았어. 그럼 그 길이겠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별로 기쁘지 않은데 그럼 아니겠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옷 스타일이 나에게 맞을까요? 한다면 그 옷을 한번 한 아이템이라도 사서 걸쳐보는 것?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면 일단 뭐 대단한 미술 도구를 사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연필과 볼펜으로 그려보는 것?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요. 글을 쓰기가 잘 안 돼요. 그럴 리가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글 쓰는 자신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요. 왜냐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 글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글을 써야 되는데 정말 안 됐을 때는 녹음했어요, 말로. 저는 운전할 때 생각 정리가 잘 되는 편이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꼭 녹음기를 옆에 두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녹음해 둬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글로, 제가 말한 걸 글로 써둬요. 아니면 자기 전에 한 두 줄 일단 써두고 자요. 그럼 다음날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쓰죠. 결국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이 정리가 된다. 움직일 때 역설적으로 섬세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좀 이어서 관련된 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글은요, 바로 35쪽에 있는 제목은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생각의 순간 글과 좀 이어지는 맥락이긴 한데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어떤 독자가 소설가 김영하 씨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소설가 김영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김영하 작가의 저 대답이 넌 할 수 있어 보다 훨씬 더 상대를 배려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의 꿈의 직업일지, 사전 검증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 일에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토로할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 역시 잘해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찬찬히 들어줄 뿐이다. 주변의 다정한 격려는 고맙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온전히 도맡아야 한다. 욕망을 계속 품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때는 또 어찌나 많은지 무엇을 원하지만 막상 행동에 있어서는 노력을 충분히 하기가 버겁거나 기본 기량이 미비함을 깨달을 때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욕망을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함을 알았을 때, 세상에 유포된 간절히 원하면 된다가 사탕발림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특별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겐 내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배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네. 그러게요. 간절히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동해야 일어나죠. 저 역시 코치가 되려는 분들에게, 음, 진짜 하기 싫은 걸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되게 이쪽 분야가 그 예를 들면 나를 알리는 일, 내가 하는 일에 가격을 매기는 일, 뭐 이런 것들요. 상당히 어려워 하시죠? 저도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맥락에서 아무래도 작가니까 작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줘요. 36쪽 아랫부분입니다. 가뜩이나 글쓰기 세계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게 못 된다. 몇 해 전의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를 보면 분야별 문화예술인 중 100만 원 이하 수입 비율 1위가 문학 종사자였다. 글로 밥벌이하는 작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신춘문예나 각종 문학상으로 등단한 작가 중 등단 이후 글을 청탁받아 쓰게 되는 이들은 그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1, 2년 후면 그중 대부분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창작이라는 행위를 아무런 유보 없이 계속 사랑하기로 한다.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일으킨다. 소설가 김현수 씨가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서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쓰는 게 우선이라고도 말했듯이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고 정중앙으로 쭉 걸어 나간다.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아이러니 같은 진리.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군다나 누가 말린다고 해서 관두지도 않는다. 욕망했던 글 쓰는 일이 막상 자기 생업이 되는 순간 그 일이 기대를 배신하기도 한다. 저명한 작가들의 일하는 방식을 그린 인터뷰 모음집 리추얼만 봐도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창작자들의 남다른 엄격함과 성실함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어떠한 기억이 없어도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시간의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글을 썼다.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글을 쓰고 글이 도중에 풀리지 않으면 영감을 얻겠다는 핑계로 훌쩍 여행을 떠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으로 출근했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여행을 하고 싶다면 주말에 가까운 옆 동네라도 가보는 것. 글을 쓰고 싶다면 두 문장이라도 써보는 것. 뭔가 손으로 만들고 싶다면
재료를 사와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면 쿠팡이나 네이버에 하나라도 업로드 해보는 거? 뭐든. 시작은 행동을 해야 시작된대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행동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행동으로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책을 펼치자마자 일부 자발성 옆에 있는 문장이 저를 심쿵하게 했어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오늘 행동으로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또 함께 나눠 볼게요. 네, 오늘의 문장도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